안녕하세요. 오늘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NCS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하는 건데 국가가 체계화한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지정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NCS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10과목입니다.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정보, 기술, 자기개발, 대인관계, 직업윤리, 그래서 총 10과목인데 이 10과목을 모두 다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업마다 원하는 시험 과목이 달라요. 보고자 하는 기업에 따라서 공부하는 과목이 달라지니까 미리 공부를 하실 때에는 내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과목이 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S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PSAT형이 있고요, 모듈형이 있습니다. PSAT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과 같이 어떤 자료나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바탕으로 자료 해석을 합니다. 적합한 상황을 찾는 거나 또는 새로운 상황을 주고 문제를 푸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에서는 가장 중요시되는 능력이 독해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듈형인데, 모듈형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필요한 지식을 말하는 건데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생각으로 분류한 기준으로 나눴을 때에는 의사소통이나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가 같은 경우에는 PSAT형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조직이해, 정보, 기술, 자기개발, 대인관계, 직업윤리 같은 경우에는 모듈형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모듈형 문제지만 제시문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술이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어떤 매뉴얼이 주어지는데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다른 부서에 전화를 할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와 같이 어떤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독해를 요하는 문제도 이런 정보나 기술 그리고 모듈형과 같은 나머지 과목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PSAT형을 어떻게 공부할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NCS 실력을 올리는데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이론에 대해서 나름 빠삭하게 알고 계시고 모의고사나 봉투 문제집을 이용해서 해당 기업에 맞춰진 문제만 계속 푸시면서 감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맞춰진 모듈형 문제나 부족한 개념을 채우시면 되니까 말기에 가서는 굳이 제가 말씀해드린 책을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기, 중기, 그리고 현재 내가 NCS를 공부하시면 뭔가 방향을 못 잡고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해드리는 책과 함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과목을 전부 다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현재 가고자 하는 기업이 확실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겠지만 취준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분명히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국공에 환경직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고 수출입은행에서도 환경직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취준을 하시면서 계속 공고가 뜰 건데 그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새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하시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 모듈형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또 한 번 더 개념을 복습하시는 방법으로 감을 살린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해커스나 유포트 같은 책이 있습니다. 기본서가 있는데 이건 이따 말해드릴게요. 그리고 중기가 됐을 때에는 나름 어느 정도 개념이 잡아지셨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시는데 중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걸 채움으로써 확실하게 알면 분명히 점수 상승에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것만 잘 채워도 여러분의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NCS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실력을 키워서 정답률을 올리는 게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많은 합격자분들의 리뷰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아마 보셨겠지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내가 부족한 영역이 뭔지, 내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영역이 뭔지 보고 그 영역에 맞춰서 확실한 것은 빨리빨리 풀고 부족한 것은 약간 스킵했다가 나중에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실력을 끌어올려서 내가 확실하게 많이 아는 것들이 많아지면은 분명히 점수가 높아질 거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풀 수 있는 문제를부터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게 NCS는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시험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간마다 다르겠지만 한 50분?
1시간 또는 1시간 반 이렇게 보는 시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장으로 본 게 1시간 반이었는데 진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모든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10문제에서 20문제 가까이는 못 풀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시험 유형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NC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PSAT형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많이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PSAT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이 제시문이 주어지는데 이걸 바탕으로 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거나 조건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찾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결론적으로는 제시문을 빨리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NCS를 공부하시면서 아마 많이 배우시겠지만 배경 지식이 정말 필요한 과목입니다. 예를 들면 누진세, 법, 환율, 시차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 푸는 게 많은데, 물론 자료가 제시가 되겠지만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면 굳이 자료를 읽으실 필요가 없겠죠. 독해력이 바탕된다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되게 빨리 풀 수 있겠죠. 공부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험인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제시문을 덜 읽게 될 것이고, 물론 그 제시문에서 뭔가 다른 변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옳은 내용이 나와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많으면 그만큼 시간 단축이 된다. 하지만 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나름의 공부가 좀 필요하다 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에는 문제를 푸는 논리와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 효율을 좀 올리셔야 되는데요. 공부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독해력, 두 번째는 학습 능력, 세 번째는 응용 능력입니다.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1번이라고 꼽은 이유는 자연스럽게 PSAT형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학교 다닐 때 비문학 지문을 쉽게 읽으신 분들이나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PSAT형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읽고 풀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독해력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진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뭔가 제시문을 계속 읽어야 되고 읽는 거에 익숙하지 않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속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점수 상승과는 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소에 좀 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이런 독해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능력인데요. 학습 능력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정보를 접해서 빨리 배울 능력을 필요한데 이게 PSAT형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응용 능력인데 제시된 상황이 주어지고 이 상황과 또 새로운 상황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 3가지 능력을 좀 융합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 상승에 가장 중요하고 하루하루 꼭 숙지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CS는 난이도가 정말 높은 시험입니다. 기간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국공, 한수원, 수출입은행 문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전부 다 PSAT형이었어요. PSAT형이 진짜 읽을 게 많아서 조금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PSAT형이 많은 시험일수록 분명히 어렵고, 제가 봤던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 3가지 모든 기업이 거의 90% 가까이 PSAT형 문제였어요. 정보나 기술에서도 PSAT형 문제가 나왔었고 정말 많은 독해력이 필요했었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못 풀 때에는 30문제도 못 풀었는데 최소 10문제는 못 풀었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총 2가지인데 문제 해결과 자원 관리입니다. 모듈형 과목이 제가 6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제시문을 주고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이름이나 또는 어떠한 리더십이 이거냐와 같은 암기형이 모듈형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시문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분명히 제가 말씀해드린 6가지 과목에서도 나오니까 제시문 읽기가 주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독해력을 키우시고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숫자 계산은 꼭 하셔야 되는데 이 숫자 계산은 이따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NCS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NCS 책 정말 중요하죠. 말기에는 내가 시험을 볼 기간에 맞춰진 책이라든지 또는 몽투 모의고사만 풀면 되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NCS를 처음 공부하시거나 또는 현재 내가 개념이 정말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이번에 있는 페이지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기와 중기만 다룰 건데 말기에서는 굳이 제가 책을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푸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번, 2번은 초기입니다.
그리고 3, 4, 5, 6, 7이 중기인데 현재 내 상태에 따라서 볼 책이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책은 해커스 책입니다. 해커스 기본서고요. 이 책에서는 이론과 실전이 같이 있습니다. 일단 해커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의질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강의해 주시고 모든 내용을 다룰 수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PSAT형이랑 모듈형이 같이 있습니다. 섞여져서 문제가 있고요. 모의고사에도 섞여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으로는 한 권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서 너무 강추인데, 또 단점으로는 모든 걸 다루다 보니까 필기량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과목마다 정해져 있지만 2강짜리 강의가 있지만 소요 시간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필기할 양이 많아서 필기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되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해커스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 두 번째 위포트 책은 나눠져 있습니다. 통합 기본서가 있고 모듈형이 있는데, 통합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PSAT형과 모듈형을 약간 섞어서 나오지만 모듈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모듈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PSAT형과 모듈형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책값을 늘 수 있겠고 책 2권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위포트를 환급반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었어요. 환급반을 신청하셔서 대부분의 강의를 다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위포트 강의를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선생님들마다 특색이 다 있고 정말 잘 가르치시기 때문에 저는 위포트 환급반으로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1번, 2번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강의 맛보기를 들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책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신원 선생님의 수리 책입니다. 신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건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론책과 실전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책 다 좋습니다. 응용 수리와 자료 해석에 대한 모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리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나 또는 자료 해석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모든 내용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 상승에는 정말 좋고, 특히 자료 해석을 하는데 정말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많고, 자료 해석을 하는 방법이나 또는 계산 팁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실력을 올렸던 책인 것 같고요. 제 브이로그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제가 많이 봤고, 저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책이니까 수리 영역이 좀 약하신 분들에게는 진짜 무조건 강추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은 하중 선생님의 문제 해결과 자원 관리에 대한 책인데, 이 책도 진짜 문제 해결과 자원 관리에 대한 모든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할 것도 좀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잡는 데에는 모든 걸 다뤄주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두 책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책에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게 많습니다. 쉬운 문제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까지 다 다룬다는 책인데, 문제도 양도 정말 많고 배울 게 정말 많은 책이라 진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2020 하반기 대기업 인적성 그리고 NCS라는 책인데, 이 책은 수리 추리가 같이 있고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언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원준 선생님이라고 해서 나름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비문학을 공부할 때 어떤 트릭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전부 다 보고 지문을 전부 다 읽은 상태에서 독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고, 뭔가 공부를 하는데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독해력이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니까 나중에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은데, 3, 4번 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려운 문제가 많다면은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만 약간 쉽게 만든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핵심 내용만 공부하기엔 좋고, 그리고 책이 얇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맛보기 느낌이 좀 강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좀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말 유명한 에듀윌 책입니다. 에듀윌 같은 경우에는 책이 정말 많아서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기보다는 NCS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서는 기본서와 모듈형 책을 전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듀윌의 가장 큰 장점은 해설입니다. 혼자 공부를 하기에도 해설서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도 계속해서 최신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정말 종류가 많지만 최신 경향에 맞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책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각각 공기업에 대한 기출문제집입니다. 시대고시나 서원각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이 있는데 특정 공기업에 따라서 다 문제가 다른데 그런 기출을 약간 반영해서 문제집이 나와요. 그 기업에서 어떤 성격의 문제가 나오는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 같은 경우에도 문제집이다 보니까 모듈형 문제가 좀 많았던 책도 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험을 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듈형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모듈형 문제의 비중이 높은 책도 있더라고요. 실제 시험에 대한 문제 구성과 책과는 다를 수 있겠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NCS 실력 올리기 위해서 했던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속독이 아니라 정독을 하면서 모든 문장을 다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독해력 올리시는 데에는 책만한 게 없으니까 꼭 취미생활로 독서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계산인데, 풀이는 기본이지만 자원관리나 문제 해결 그리고 여타 다른 문제에서도 계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게 마지막 자리만 계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맞습니다. 정말 맞는데 그거는 실제 문제를 풀 때 하시고요. 공부를 하실 때에는 모든 자리 계산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문제를 양치기 하지 마세요. 질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환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자,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자, 국가 간 시간 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자 라고 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나는 오늘 100문제를 풀었어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목표로 한 개념이 있다면은 그 목표한 개념은 끝까지 공부를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시문이나 자료를 다시 한번 읽기입니다. 문제를 풀고 그냥 넘어가고 채점하고 검토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PSAT형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제시문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제시문에 대한 것을 읽음으로써 독해력을 올릴 수가 있고 백균치식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문 분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법 부분인데, 조항호복이 뭔지 모르고 공부를 시작했던 저지만 조항이 뭐고 호나 목에서 어떤 걸 다루는지 어떻게 문장을 표현하는지와 같은 것을 공부함으로써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풀 때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PSAT형 자료를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독해력과 백균지식을 꼭 올리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르는 문제를 체크하는 겁니다. 모르는 문제를 체크하세요. 저는 최소 책은 한 3번에서 4번 정도, 그리고 많으면 7번까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공부할 양이 많다 보니까 앞에 부분을 많이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를 체크해 두시고 해독을 하시면서 계속 그 모르는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풀 때 몰랐던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풀 때 약간 아리까리 하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풀 때는 확실하게 풀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이걸 확실하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은 굳이 오늘 풀어도 너무 좋겠지만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넘어가시고 공부를 한 바퀴 돌리면서 배경 지식이 쌓이고 독해력이 올라갔을 때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풀리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독을 하시고요. 3회에서 5회독 정도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NCS와 전공에 대한 시간 배분입니다. 이건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필기시험이 NCS 점수와 전공 점수가 합쳐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전공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전공은 한정되어 있어요.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지하수, 소음, 진동과 같이 과목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사 시험 수준으로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직무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전공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NCS는 과목은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가 정말 넓고 뭔가 능력치를 보는 게 많잖아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걸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내 능력치를 조금씩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에 대해서 지식이 아직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NCS 때 전공을 3대7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CS는 진짜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언어나 소리나 문제 해결을 위주로 그냥 조금씩 공부를 하시고요. 일단 전공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초반에만 좀 그렇지 전공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신다면은 당연히 조절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름 전공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이드가 세워졌다면은 그때부터는 5대5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CS랑 전공이랑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편향되지 않게 공부를 하시고요. 시험에 맞춰서 한 2-3주 전부터는 그런 모듈형만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CS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좀 말씀해 드렸는데, 물론 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 답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만 찝어서 말씀해 드렸으니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